네, 자, 최종의 진짜 주식,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이 570개, 530개,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코스피는 430개, 350개. 자, 얘도 하락 종목 수를 오히려 조금 더 넘어섰네요. 코스닥도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아졌고, 코스피도 이제는 좀 더 많아진 것 같네요. 자, 물론 오늘 코스피가 자, 역사적 최고치, 그리고 무려 오늘 26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갭 상승, 자, 0.6% 갭 상승에서 양봉 바디가 다시 0.5% 양봉 바디를 줬으니, 자, 1% 이상 자, 급등을 했는데 무려 26포인트 갭 상승의 그 또 역사적 신고가를 깨는 자리에 다시 양봉을 주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자, 이렇게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ETF 쪽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버스 ETF를 지금 자, 매수를 해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지수가 우리나라 장이 그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뭐 4월 위기설도 있었듯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아무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상담을 해보면 가격이 올랐다는 평가가 많고, 미국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사드에 대한 보복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자, 금리 인상, 이것이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자본 축소도 있죠. 그러나 금리 인상까지 이런 부분들이 자, 시장에선 네, 거기다 또 한미 FTA 또 재협상의 얘기도 나왔었고 많은 얘기도 나와서 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버슈팅이다라고 보고 인버스 ETF를 매수를 한 사람들이 좀 뭐 거의 뭐 절망적일 겁니다. 엄청나게. 그죠? 그래서 상승 흐름 자체를 좀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다 보면 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일단 역사적 최고치를 찍었고, 자, 그러면 코스닥은 오늘까지 4일 음봉입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코스닥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실제 종목을 보시면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전기차죠. 전기차. 그 다음에 IT 쪽으로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자, 전기차와 IT, 그리고 최근엔 폐기물 업체까지 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이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이들 종목이 대부분 네, 코스닥에 속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뭔 말씀이냐면 코스피는 지수가 좋아도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하이닉스를 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보면, 코스닥은 장이 안 좋아서 모두가 코스닥 시장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전기차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업종들, 소재업종들은 전부 코스닥 쪽입니다. 오늘도 그랬죠. 코스닥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수 안 가는 거와 종목으로 수익 내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지수 플레이 한다 해서 자, 레버리지 ETF를 하지 않는 이상 코스피로 한다면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아니면 증권주를 뭐 IT는 좀 그렇다 지금 증권주 하면 되겠다. 그죠? 뭐 증권주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나는 절대 수익률을 추구할래라고 하면 다 다른 사람들이 코스닥은 안 되는 것처럼 지수만 보니까 그렇죠. 코스닥은 지수만 보니까. 자, 종목을 안 들여다보고 시향을 보는 사람들은 종목을 안 들여다보고 주로 예, 지수를 많이 보죠. 그래서 코스닥을 보시면 지난 6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음봉장세입니다. 계속 음봉이었었고 21선도 이탈을 했죠. 자, 음봉장세의 눌림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당연히 코스피는 신고가를 깨는데 코스닥은 계속 종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건 맞죠.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다. 이거는 지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종목을 본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종목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에코프로, 오늘은 조금 대형주가 워낙 가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자, 에코프로가 코스피입니까? 코스닥입니까? 코스닥이죠. 자, 연일 코스닥인데, 연일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그렇고, 또 자, 뭐가 있나? 뭐, LNF도, 우리는 에코프로를 주로 했지만, LNF도, 자, 연일, 자,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산업도 신고가 깨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도 연일, 자, 급등을 했었고, 또 뭐야, 상하프론테크. 지난주부터 해서 상하프론테크로 상당한 수익을, 이것도 마찬가지, 자, 밑꼬리 나오는 거 보시죠. 상하프론테크도 이것도 코스닥 종목이었었고, PNE 솔루션부터 해서 또 많은 종목군들이 전부 어때요?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 코스닥 지수에 연동이 되는 종목군들이고 또 코스닥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전기차를 하면 되지. 우리가 지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로 자,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주는. 코스닥은 개별주니까 종목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수 때문에 코스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안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IT도 그렇죠. 오늘도 보시면 테스와 얘들, KC텍도 얘가 코스피지만 얘가 이 코스피 영향을 받습니까? 그죠? 쟤는 코스닥 영향을, 지수 영향을 받는 그 세정과 연마 장비 업체입니다. KC텍. 반도체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신고가 깨는 종목이 부지기수고, 오늘은 테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테스는 뭐 우리가 많이 지난주에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만, 자, 이렇게 코스닥 개별주라도 IT 종목군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신고가를 깨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을 지수를 논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지수를 논하기보다는 매일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자, 코스닥 지수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니까 그런 거지만, 그러나 평소에 코스닥 지수가 좋다 나쁘다를 보기보다는 코스닥이 무슨 종목이 가고 있는가. 지금 전기차와 IT, 자,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동진세미캠도 보죠. 역사적 신고가가 여기입니다. 자, 세계 글로벌 발표제로서는 글로벌 1위 소재 기업이 바로 동진세미캠입니다. 오늘은 소재가 이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계속 설명만, 장중에도 자, 이미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 설명만 제가 자, 드리고 있는데, 하나 머티리얼즈 거의 매일 이번 7월달 들어서 하루도 안 쉬고 자,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실리콘 부품을 자,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 하나 머티리얼즈인데, 마찬가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자, 코스닥 종목이지 코스피가 아닌다 말이죠. 그래서 IT와 전기차처럼 특화된 종목군들 주도주도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계속 코스닥 지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자,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도 보시면 대단한 급등 이후에 오늘 21선에 걸렸습니다. 내일 한번 보시면 되겠고, 원익 IPS. 자, 오늘 원익 IPS는 신고가 임박해서 종가 매매해야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오늘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원익 IPS는 자, 매매를 해왔을 겁니다. 자, 골든 나는 자리에 몇 차례 급소가 있어 이때 해왔고, 신고가를 깼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안 좋다 얘기할 일은 아니죠. 자, 원익 IPS는 이제 내일 아마도 신고가를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자, 봐야 되겠죠. 자,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1140억인데 1분기만 300억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1100억대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건 진저지 라벨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자, 내일 점핑이 뭐 한 번만 나왔어도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깰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신고가 임박한 자리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그죠? 신고가 임박한. 자, 신고가 임박한 자리에 오늘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양매수가 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 원래 최대 실적입니다.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 종목이 신고가 임박했고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왔는데 이걸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논하다 보면 자, 전기차든 IT든
매매를 못하니까 하도 방송에서 전부 코스닥은 여전히 불안하다. 자, 여전히, 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자, 왜 코스닥을 매매를 하면서 자꾸 코스닥 지수를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고는 전기차는 쏙 빼버리고, 그죠? IT도 장비 부품주들은 얘기를 하면서도 얘들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코스닥은 안 된다고는 IT 장비 소재는 좋다고 하면 굉장한 모순이죠. 굉장한 모순이죠.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를 논하기보다는 확실한 주도 섹터는 코스닥이 다 있고,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코스피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을 깨는 종목들, 자, 200개 종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부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종목이 실적 좀 묻혀서 그렇죠. 코스피에 묻혀서 그렇습니다만, 원래 최대 실적 기록할 종목도 아마 2분기가 나오면 좀 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지금 200개라고 그랬는데 코스닥에서만 2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원래 최대 실적 나올 종목들이.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자, 개나게 코스닥 안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실적도 기대치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지금 코스닥 쪽에 실적이 잘 나오고, 이 진짜 주식 라벨 붙은 종목이 전부 실적이 다 잘 나올 종목이잖아요. 오니가 테스나도 그렇습니다. 테스나가 지난 2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2년 동안 적자가 났었던 테스나가 원래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원래 전체적으로 180억입니다. 전망치가. 만약에 2분기가 뭐 7, 80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예상치만큼 나올 수 있겠죠. 예. 전부 다 보면 4차 산업의 핵심, 자, 칩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재료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은 테스나는 재료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얘는 진짜 주식 관점에서, 예, 실적에 대한, 실적과 수급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겠고요. 오늘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장도 오늘 코스닥은 음봉입니다만, 60일선에 지지가 됐고, 이제 내일은 21선을 자,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종가 매매, 내일 20선 뚫으면 내일 한 번 더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자,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나, 자, 자리나, 또 실적이나 가장 이상적인 어떤 종목이 오늘 HB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또 반도체 웨이퍼나 요거를 검사하는 이 검사 장비입니다. HB가. 네. 자, 오늘 먼저 실적을 한번 보죠. 엄청납니다. HB의 성장 속도를 보면, 자, 20억. 자, 성장을 보면, 그 다음에, 얼마야? 100억. 작년에 380억입니다. 자, 여기에 작년에 380억도 서프라이즈하고 270%나 성장을 했죠. 그쵸? 자, 그 전에 26억에서 100억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쵸? 거기에 380억으로 여기서도 2배 이상이죠. 몇 배예요? 2배, 3배. 여기도 3배. 그쵸? 그러면 중요한 건 원래 1분기인데 1분기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140억인데 작년에 1분기가 별로 안 나왔다는 뜻이죠. 1200%. 그러면 12배가 나온 거죠. 12배가. 1분기만. 그러니 2분기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2분기. 자, 지금 전망치가 숫자적으로 수치가 나온 게 없어요. HB는. 원래 전체적으로 자, 매덕이 나올 거라고 전망치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2분기가 이제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신고가 자리 해봐야, 자, 만약에 기준을 이렇게 잡죠. 지금 1분기 140억이었으니까 1분기 곱하기 만약에 4분기를 하게 되면 얼마예요? 446, 560억입니다. 1분기만큼만 나오면.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반도체나 OLED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만, 그냥 1분기만큼만 보수적으로 봐서 560억이에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배수만 주면, 자, 5,600억, 시가총액 4,200억이죠. 성장 속도를 놓고 보면 몇 년 전에 20억밖에 안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죠? 20억. 근데 이게 500억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 4,000억은 비싼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건 1분기만큼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380억이 나왔었는데 1분기가 영업이익 증가폭이 몇 프로냐면 얼마요? 12배가 나왔습니다. 12배가 1분기 기준하면. 만약에 1분기 성장 속도로
봐서 저 정도로 성장한다면 12배가 아니더라도 1분기 성장 속도 봐서 원래 전체적으로 2배만 성장한다고 치죠.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섞어서 2배가 성장하면 작년에 비해서 760억입니다. 그쵸? 그러니 1분기 12배 성장을 했는데 도대체 2분기는 얼마가 될까?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HB가 2분기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대를 더 증폭시켜 주는 게 누구냐면 메이저들이죠.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자,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85,000 주고 기관들의 수급이 46,000주인데 기관들이 오늘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자 11시부터 해서 물량 계속 늘렸고 장 끝날 때쯤 돼서 외국인 수급도 더 늘어서 10만 주 정도까지 물량을 좀 더 늘렸었고요. 기관들은 지금 46,000주. 그러면 15만 주 정도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며칠째요? 오늘까지 5일째입니다. 기관들이 원래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5일째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런 것은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양봉을 못 내서 이 정도지만 만약에 내일 코스닥 지수가 살아나면 자 보면 코스닥 지수를 한번 봐보시면 코스닥은 자리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물론 양봉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양봉은 못 나왔지만 오늘은 매우 의미가 있죠. 3일 동안 깊은 음봉을 맞았었고 변동성이 커졌죠. 오늘은 변동성이 축소가 된 음봉입니다. 거의 뭐 양봉의 양봉 수준으로 봐줘야 되겠죠. 오늘 양봉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양봉이 나오기 어려웠던 부분은 0.5%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자 매물이 개인들 매물이 나왔고 결국 밀리고 말았습니다만 만약에 어제 미국 증시가 안 오르고 오늘 보합으로 출발을 했으면 양봉이 나왔을 겁니다. 더 좋은 패턴이 나오죠. 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그렇죠. 나스닥이 자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 20선 깨고 60선 지지를 했다가 여기서부터 4일째 양봉이 나면서 20선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스닥을 못 쫓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후행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 미국 나스닥을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미국 나스닥입니다. 그죠? 자 21선 깨져버렸고 60선 지지를 하고 있다가 와 모두가 팽 종목 끝났으니까 미국장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안 그랬나 그죠? 미국이 드디어 기술주의 버블이 꺼지고 이제는 자 미국은 단기 긴 장기 조정에 들어간다. 팡주의 몰락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 기술주가 끝난 것처럼 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끝나 보여요. 그쵸? 끝나 보이죠? 자 지금까지 이런 패턴이 있었나 그죠? 자 끝나 보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계속 그때마다 괴로운 자리는 있었고 이거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러나 확실히 좀 보기에도 그죠? 고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극적으로 4일 연속 양봉이 나옵니다. 어제는 점핑 양봉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21선 다시 살려내 버렸어요. 그쵸? 자 정말 멋지게 자 기사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자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랑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얘들이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못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코스닥 장이 8일 연속 양봉도 냈는데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는 그쵸?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는 그러다가 기관들이 매도가 강화되고 외국인이 좀 주춤거리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자 미국 나스닥과 다른 게 뭐 있나요? 지금 나스닥과 비교하자면 나스닥은 4개의 양봉이 나와서 20선 회복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랑 차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정별이 완성이 됐고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21선을 멋지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간 조정이 있었고 60선까지 온 거죠. 저게 코스닥이 욕먹어야 될 장인가요 이게? 그쵸? 욕먹어야 될 장. 그냥 올라가면 가만히 있고 떨어지면 자꾸 욕을 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욕먹을 장은 아닙니다. 코스닥이요. 욕먹을 장도 아니고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지금 연일 신고가 깨는 거는 뭡니까? 바로 자 후성이가 우리 하고 있던 후성, 사마 콘덴서 얘들은 코스피라도 코스닥 영향을 받는 종목이고 또 실제 또 코스닥도 그렇고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바로 자 코스닥이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 이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장이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진짜 주식 여기서 여러분과 강조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았다는 것이었고 오늘은 아예 반도체 쪽으로
자,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역시 IT 대장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랬고 오늘 삼성전기는 약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삼성전기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배터리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삼성 SDI와 자, LG화학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아침에 자, 상위 1%에도 오늘 대형주 중에서 수급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오늘 전기차 배터리 쪽에 자, 메이저인 LG화학과 삼성 SDI였죠. 그래서 일찌감치 상위 1%다 올려놓고 대형주를 제가 이걸 분석해서 매매하라는 건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 수급 보고 매매하시라고 아이 두 종목을 미리 상위 1% 진짜 주식에 먼저 뽑아놨었죠. 다행히 오늘 종가가 최고가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갔든 뭐 어느 자리에 들어갔든 수익이 났으리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는 네 오늘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라갔죠. 하이닉스도 오늘 2%대 3%대 예, 하이닉스가 오늘 2.5% 약간 밀렸네요. 종가에 의한 지수 자체가 지금 약간 밀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또 삼성 SDI, LG화학 이런 대장주들이 올라가고 그 중에 이제 IT,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들이 오늘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이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 쪽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장비와 소재 쪽으로 해서 반도체나 오늘은 디스플레이 쪽으로만 자 오늘은 매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밑에 현대상과 자 현대상 연일 신고가를 깨고 있어서 자 보험주도 여러분에게 최근에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보험주를 자 해야 된다는 관점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올려드렸던 것이었고 도이치모터스는 어제는 급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외국기관들 쌍끌이 7만 주가 들어와서 어제는 도이치모터스가 매매가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는 매매하자 말씀을 드려서 어제는 매매를 하셨을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자 갭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 메이저들 외국인들이 참매수가 3,000주부터 시작을 해서 5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점핑 양봉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매수 자리가 아니라 보유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수는 오늘 반도체만 하자라는 거고 도이치모터스도 이거 2분기 지금 실적이 자 이것도 정말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예, 종목이 됩니다. 왜 그러냐 원래 예측치가 얼마냐면 170억입니다. 원래 예측치가 170억 그러면 지난 연도에 적자였었고 원래 1분기가 8억이고 원래 예상치가 170억이니까 1분기가 8억밖에 안 나오는데 예상치가 170억입니다. 근데 2분기가 세전이익을 36억 자 2분기는 얼마를 보고 있냐면 2분기가 얼마까지 봤냐면 안 나오나 2분기가 36억 3분기가 100억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2분기와 3분기가 여기서 자 대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도이치모터스는 아마 실적 나올 때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 실적 잘 나왔는데 많이 주가 안 오르면 3분기에 대한 3분기는 거의 10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2분기보다 오히려 3분기가 더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급이까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가 좋은 자리였었고 오늘도 뭐 종가 매매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더 좋은 자리나 갭상승은 정말 좋은 자리죠. 근데 장중에 갭상승이 밀려서 음봉을 나올까봐 종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자 어제가 사고 오늘은 이 극대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보유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이 제일 좋았던 거는 페노션이었죠. 자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거의 7월달 들어서 좀 미친듯이 사고 있습니다. 페노션은 자 물량을 보면 저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자 수급을 실제로 보시면 6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2주 동안 물량이 외국기관은 거의 뭐 집중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CD와 쌍끌이 주문 모두 다 아주 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아침 첫 매수부터 각각 20만 주와 10만 주가 들어오면서 자 오늘 그 100만 주, 25만 주가 들어왔으니 최근 며칠 동안 쌍끌이 수급 들어올 때마다 안 떨어졌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오를 거라고 봤죠. 다만 자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때는 이번 화요일날 그리고 어제 그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이럴 때가 오히려 더 낫고 오늘은 보유하기는 좋죠. 그래서
요 종목군들은 좋기는 한데 이미 그 전부터 하자고 말씀드려서 얘들은 자 보유를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매수 관점으로 보면 역시나 오늘은 IT 대형주가 갔는데 장기화 소재 기업들을 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요. 자, 이 두 종목은 KC텍과 테스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달리는,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신고가 종목은 이거는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신고가는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 자리면 이런 거는 어디서 하냐면 신고가를 임박했을 때 바로 이 자리가 매수가 됩니다. 신고가 임박했을 때 신고가 내일이면 뚫겠구나, 모레면 뚫겠구나는 자리가 매수가 됐죠. 그런 종목이 어느 종목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원익 IPS 같은 종목이, 또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마찬가지 신고가를 뚫을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KC텍은 바로 이 자리, 실제 여러분에게도 진짜 주식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바이아살표 찍어드린 자리가 바로 신고가 임박했을 때잖아요. 그죠? KC텍. 그리고 나서는 신고가를, 이것도 다 매매가 됩니다. 그러다가 딱 뚫어버렸죠, 오늘. 그러니까 뚫기 전에 들어가는 거고, 뚫어버리면 갖고 있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KC텍은 갖고 있는 분이 이익을 극대화하셔야 되겠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KC텍 갖고 계신 분은 기관들을 믿고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난 연도에 540억, 자 500억대 정체가 되어 있다가 원래 630억을 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성장이 30%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 예상치만큼은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반도체 요게 그림을 보고 외워 나오셔야죠. 자 연마당 세정이랑 자 요거 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테스도 신고가를 깼기 때문에 잘 보죠. 테스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상위 1% 진짜 주식이 여기서 했었죠. 날짜가 언제였어요? 자 지난 7월 6일날 여기도 신고가는 여기입니다. 신고가에 임박을 했죠. 그래서 신고가 깼을 때는 안 합니다. 신고가 임박을 했는데 그날 수급이 들어요. 외국인이었는데 17만 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17만 주가 들어오면서 역사적 신고가에 임박을 했어요. 바로 저 자리가 급소죠. 테스는. 맞죠? 실제 그래서 진짜 주식에 말씀드렸던 자리도 여기였고, 회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자리도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뚫어버렸으니까 자 신고가를 계속 여기서부터 지난주 이번주 계속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아무리 탐이 나도 얘는 이때 거래를 안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탐을 내도 하면 안 되고, 갖고 있는 분은 계속 이익을 키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으면 손절하고 나오더라도 이렇게 급소가 나오는 종목군들 최근 트렌드에 맞는 걸 사서 이익을 키워가면 좋은 종목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신고가를 깬다라는 거는 어제만 사도 수익이 난 거고 오늘 사도 수익이 난다는 거잖아요. 신고가 종목은. 그죠? 자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18개입니다. 자 역사적 신고가 18목인데 딱 보면 여기 대형주가 있나요? 대형주가 현대해상 하나 정도 있네. 현대해상. 그리고 자 코스피는요, KC텍은 코스닥 영향을 받죠. 자 삼익 THK도 그렇고, 아이니생명은 빼다 제가 삼성전자 있네. 그죠? 삼성전자. 그리고 보험업종이 두 개가 보입니다. 동부화재, 자 여기 ING, 현대해상 뭐 세 개가 보이네요. 저것 빼고는 전부 다 자 방송 나와서 코스닥 안 좋다고 하는 코스닥 개별 주잖아요. 그죠? 반도체가 되게 많네.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자, 그 중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테스가 있죠. 자, 이게 이렇게 종목이 많습니다. 신고가, 그러면 신고가에 임박한 종목은 훨씬 더 많습니다. 신고가 임박한. 여기도 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있고, 자, 우리가 하고 있던 우리 산업도 있고. 자, 오늘 이들이 가진 않았지만, 뭐, 상하포론, 테크, PNT,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내일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연일 급등하는 종목이 많은데, 자 그런 종목들은 신고가 임박했을 때 신고가 깼다라는 건 어느 자리에 들어가든 다 수익이 나는 거니까 신고가 임박한 종목 계속 신고가를 깰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를 때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신고가를 다시 돌파할 만한 자리가 있으면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직하면 이렇게 급등을 했는 종목을 이 신고가를 여기가 신고가 자리잖아요. 그죠?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 걸 제가 오직하면 이거를 문자를 보내드렸을까요? 패스를. 그죠? 지난주에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승부를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문자를 보내서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를 올라가고 나니까 저는 테스는 소개는 해도 오히려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테스 동진세미캠이 보죠. 자, 동진세미캠도 자 코스닥이 그렇게 안 좋다고는 하지만 코스닥에 거의 임박했습니다. 그럼 매매가 되나요? 당연히 매매가 되죠. 그쵸? 자, 요 종목의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기관들이 안 사. 기관들이 오늘도 기관들이 자 매도가 자 나왔죠. 9만 주 자 매도가 나왔는데 장 끝나고 나서 나온 거라 아마 저거를 보고 자 매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상당히 강했어요. 오늘 6%대나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신고가를 깰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잘 보시고, 기관들이 내일 9시 50분에 기관도 오늘 아침에도 2만 주가 돌아서 오늘 매매하기 좋았죠. 아침에 첫 매수가 오늘 오히려 2만 주가 돌아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11시경인가 3만 주까지 들어왔으니까 제가 매매하자고 하는 건 당연했던 거고, 장 끝날 때 매도로 전환한 거는 이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동시효과에 팔아버리는 거라서. 그러나 신고가 임박을 했고, 자, 여러분과 한 자리는, 자, 여러분들과, 자, 최종의 진짜 주식 유튜브에서 보셨다시피 또 문자는 여기서 보내드렸지만 상위 1%서부터 시작해서 이 좋은 자리에 동진세미캠을 했고, 그 위에 날아가고 있을 때는 보유하다가 급소가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급소, 그죠? 눌림목자리, 여기. 그리고 오늘 드디어 신고가 임박해서 수급 들어서 마지막 급소 다시 한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매매를 해야 될 자리가 나올 때는 반드시 한다라는 거죠. 동진세미캠. 자,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도, 자, 20선에. 근데 유니테스트는 좀 매력이 없어서 오히려 원익 IPS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동진세미캠과 유사하게 신고가를 임박했고, 얘들은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있죠. 바로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와 밀접한 반도체 장비 소재 쪽이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껑대신 닭이라고 삼성전자는 못해. 그죠? 삼성전자는 못하지만, 자, 껑대신 닭으로 원익 IPS는 또 HB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서 매매 가능한 거, 제가 여러분이 삼성전자 아무리 얘기한들 하겠습니까? 삼성전자를, 그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또 얘기할 일도 없죠. 삼성전자를 모두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얘기했다고 해서 뭐 누가 전문가가 추천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의 종목이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그래서 자, 이게 250만원짜리 10주만 사버리면 2,500만원인데 제가 하자들 하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한 급등인 것 같지만 실제 상승폭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되는 거는 단기간에 K시텍 같은 게 거의 뭐 50% 이상 올라버렸죠. 오히려 이런 거, 헬스 같은 거, 이런 게 여러분들이 돈 벌기는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이게 더 먹을 게 훨씬 많습니다. 동진세미캠도 거의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로 먹을 수 있는 건 오히려 장비나 소재업 쪽에서 먹는 거보다 못하고, 만약에 신규주에서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만 잡았다 하더라도 이 며칠 상간에 보세요.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많이 먹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던 전기차 쪽도 그렇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만 하더라도 이게 올해 들어서 170%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 삼성전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별주로도 얼마든지 많이 오른 거 배합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역에서. 제가 하자는 사막 콘덴서나 후성이나 대부분은 이들도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고, 후성도 그렇고 사막 콘덴서도 그렇고 이 짧은 구간에 삼성전자 오른 거에 거의 몇 배씩 올랐습니다. 그쵸? 제가 진짜 주식에서 강조한 게 삼성전자가 아니지만 사막 콘덴서 같은 종목이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절대 수익을 올리기는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서 우리나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근데 나는 그런 종목 안 갖고 있는데 배합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전기차를 갖고 있고 IT도 삼성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진세미캠을 갖고 있고 HB를 갖고 있으면 또 ENF나
이름보다 테스나 이걸 갖고 있으면, 이게 또 KCT 갖고 있으면, 자, 이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코스닥 지수 대형주 자 갖고 있는 건 훨씬 더 결론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보험주도 그렇죠. 보험주 참 보험주 가지고 무슨 수익을 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메리츠화재도 얼마 전에 보험 갖고도 저리 급등하는 종목도 좀 나오는 시대입니다. 동부화재, 현대해상, 이 무거운 현대해상도 날아가는 거 봐보세요. 자, 오늘 현대해상, 자, 여러분에게 지난 금요일 날 상위 1% 진짜 주식에 바로 현대해상과 그날 동부화재, 메리츠화재를 말씀을 드렸고, 도이치모터스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내일 은봉에서부터 다시 하는 걸로 자 하겠고, 원래 엄청난 실적 건호수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건호수인데, 자, 우리는 그동안에는 외제차 딜러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AS 가지고 자 돈을 벌 거다, AS 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이 하남에 대규모 AS 센터를 오픈을 했고, 뭐 외제차 수리할 때 얼마나 많이 띵가 먹는 건 알잖아, 그렇죠? 그리고 중고차 매매랑 할부금융 쪽으로도 해서 원래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가.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라고요. 무조건 삼성전자, 삼성전기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껌 대신 닭도 얼마든지 많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욱 진짜 주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옐런 의장이 하원에선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비둘기파들이 자, 이 패드 위원 중에서 비둘기파가 거의 한 5명 정도? 9명 중에서 갑자기 이 물가가 안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다 보니까 비둘기파들이 확 늘어나는 것 같죠. 원래는 또 상원에서 또 그런 연설이 있습니다. 나스닥,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좋아서 제가 계속 오늘은 매도는 좀 하지 마십시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좀 안 나오지. 예. 잠깐만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0.2네요. 자, 미국 오늘 선물이 자 지금 플러스 0.2%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저께 하원에서 예를 들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자 얘기를 했었던 옐런 의장이 오늘 갑자기 자 이 상원에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 패드 위원들 간의 금리 인상이라는 견해 자체가 자 지금은 서둘 건 없다. 자, 자기들이 정해놓은 물가 2% 물가의 기준에 못 미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둘기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시장에서는 리스크 자산인 주식으로 보면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자 오늘은 당연히 보유하는 게 맞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선물에서만 1조 3천억, 그러니까 13,000계약이니까 그 정도 되겠죠. 13,000계약, 1년에 이거 한두 번일 겁니다. 13,000계약, 만계약을 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13,000계약을 순매수를 했는데 아침 일찌감치 오늘 7, 8,000계약으로 자 올렸을 정도였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마지막에 좀 떨면서 지수를 무너뜨리긴 했습니다만, 자 왜냐면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자 이 꼭 후장 동시효과의 변화가 한 번씩 생기는데 외국인은 그 물량을 다 받았어요. 기관들이 던지면서 그거를 외국인으로 3,700억을 받았고 선물을 떨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13,000계약. 자,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자 오늘 8원이 떨어졌는데, 8원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달러가 약세고 원화 강세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었고, 거기다 미국 선물이 오늘 0.2%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사서 오버나잇 들어간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코스닥 지수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자 오늘 장은 주식을 아는 분들은 이런 음봉이 오늘 자 음봉이긴 음봉이었어도 60에서는 지켜냈었고, 음봉이 플러스 음봉이라 오늘은 의미 있는 음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저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정도는 아마 감이 좀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유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고, 자 오늘 푹 쉬시고 내일부터 조금씩 종목들도 오늘 상승 종목수도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죠? 거의 하락 종목수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고무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자, 내일은 더욱더 좋은 장을 예상해 봅니다.
예, 푹 쉬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다는 코스피가 좋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지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종목을 본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종목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에코프로, 오늘은 조금 대형주가 워낙 가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자, 에코프로가 코스피입니까? 코스닥입니까? 코스닥이죠. 자, 연일 코스닥인데, 연일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그렇고, 또 자, 뭐가 있나? LNF도, 우리는 에코프로를 주로 했지만, LNF도, 자, 연일, 자,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산업도 신고가 깨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도 연일, 자, 급등을 했었고, 또 상하프론테크. 지난주부터 해서 상하프론테크로 상당한 수익을, 이것도 마찬가지, 자, 밑꼬리 나오는 거 보시죠. 상하프론테크도 이것도 코스닥 종목이었었고, PNE 솔루션부터 해서 또 많은 종목군들이 전부 어때요? 코스닥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이 코스닥 지수에 연동이 되는 종목군들이고 또 코스닥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전기차를 하면 되지. 우리가 지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로 자,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주는 코스닥은 개별주니까 종목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수 때문에 코스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안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IT도 그렇죠. 오늘도 보시면 테스와 얘들 KC텍도 얘가 코스피지만 얘가 어디 코스피 영향을 받습니까? 그죠? 쟤는 코스닥 영향을, 지수 영향을 받는 그 세정과 연마 장비 업체입니다. KC텍. 반도체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신고가 깨는 종목이 부지기수고, 오늘은 테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테스는 우리가 많이 지난주에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만, 자, 이렇게 코스닥 개별주라도 IT 종목군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신고가를 깨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을 지수를 논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지수를 논하기보다는 매일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자, 코스닥 지수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니까 그런 거지만, 그러나 평소에 코스닥 지수가 좋다 나쁘다를 보기보다는 코스닥이 무슨 종목이 가고 있는가. 지금 전기차와 IT, 자,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를, 자,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동진세미캠도 보죠. 역사적 신고가가 여기입니다. 자, 세계 글로벌 발포제로서는 글로벌 1위 소재 기업이 바로 동진세미캠이죠. 오늘은 소재가 이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계속 설명만, 장중에도 자, 이미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 설명만 제가 자, 드리고 있는데, 하나 머티리얼즈 거의 매일 이번 7월달 들어서 하루도 안 쉬고 자,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실리콘 부품을 자,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 하나 머티리얼즈인데, 마찬가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자, 코스닥 종목이지 코스피가 아닌다 말이죠. 그래서 IT와 전기차처럼 특화된 종목군들 주도주도를 해버리면 되는 거지, 계속 코스닥 지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자,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것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도 보시면 대단한 급등 이후에 오늘 21선에 걸렸습니다. 내일 한번 보시면 되겠고, 원익 IPS. 자, 오늘 원익 IPS는 신고가 임박해서 종가 매매해야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 오늘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원익 IPS는 자, 매매를 해왔을 겁니다. 자, 골든 나는 자리에 몇 차례 급소가 있어 이때 해왔고, 신고가를 깼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안 좋다 얘기할 일은 아니죠. 자, 원익 IPS는 이제 내일 아마도 신고가를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자, 봐야 되겠죠. 자, 원래 예상 영업이익은 1140억인데 1분기만 300억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1100억대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건 진저지 라벨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자, 내일 점핑이 뭐 한 번만 나왔어도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깰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신고가 임박한 자리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그죠? 신고가 임박한. 자, 신고가 임박한 자리에 오늘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양매수가 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 원래 최대 실적입니다.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 종목이
신고가 임박했고 오늘 쌍끌이 수급 들어왔는데 이걸 안 할 이유는 없다. 네, 자, 최종의 진짜 주식,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이 570개, 530개,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코스피는 430개, 350개. 자, 얘도 하락 종목 수를 오히려 조금 더 넘어섰네요. 코스닥도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아졌고, 코스피도 이제는 좀 더 많아진 것 같네요. 자, 물론 오늘 코스피가 자, 역사적 최고치 그리고 무려 오늘 26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갭 상승, 자, 0.6% 갭 상승에서 양봉 바디가 다시 0.5% 양봉 바디를 줬으니 자, 1% 이상 자, 급등을 했는데 무려 26포인트 갭 상승의 그 또 역사적 신고가를 깨는 자리에 다시 양봉을 주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자, 이렇게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ETF 쪽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버스 ETF를 지금 자, 매수를 해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지수가 우리나라 장이 그동안에 시장에 대해서 뭐 4월 위기설도 있었듯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아무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상담을 해보면 가격이 올랐다는 평가가 많고 미국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사드에 대한 보복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자, 금리 인상 이것이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자본 축소도 있죠. 그러나 금리 인상까지 이런 부분들이 자, 시장에선 네, 거기다 또 한미 FTA 또 재협상의 얘기도 나왔었고 많은 얘기도 나와서 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버슈팅이다라고 보고 인버스 ETF를 매수를 한 사람들이 좀 뭐 거의 뭐 절망적일 겁니다. 엄청나게. 그죠? 그래서 상승 흐름 자체를 좀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다 보면 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일단 역사적 최고치를 찍었고 자, 그러면 코스닥은 오늘까지 4일 음봉입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코스닥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실제 종목을 보시면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전기차죠. 전기차. 그 다음에 IT 쪽으로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자, 전기차와 IT 그리고 최근엔 폐기물 업체까지 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이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이들 종목이 대부분 네, 코스닥에 속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뭔 말씀이냐면 코스피는 지수가 좋아도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하이닉스를 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보면 코스닥은 장이 안 좋아서 모두가 코스닥 시장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전기차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업 종들, 소재업 종들은 전부 코스닥 쪽입니다. 오늘도 그랬죠. 코스닥이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수 안 가는 거와 종목으로 수익 내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지수 플레이 한다 해서 자, 레버리지 ETF를 하지 않는 이상 코스피로 한다면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아니면 증권주를 뭐 IT는 좀 그렇다. 지금 증권주 하면 되겠다. 그죠? 뭐 증권주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나는 절대 수익률을 추구할래라고 하면 다 다른 사람들이 코스닥은 안 되는 것처럼 지수만 보니까 그렇죠. 코스닥은 지수만 보니까 자, 종목을 안 들여다보고 시향을 보는 사람들은 종목을 안 들여다보고 주로 예, 지수를 많이 보죠. 그래서 코스닥을 보시면 지난 6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음봉 장세입니다. 계속 음봉이었었고 21선도 이탈을 했죠. 자, 음봉 장세의 눌림목이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당연히 코스피는 신고가를 깨는데 코스닥은 계속 종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건 맞죠.
그래서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논하다 보면 자 전기차든 IT든 매매를 못하니까 하도 방송에서 전부 코스닥은 여전히 불안하다. 자 여전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자 왜 코스닥을 매매를 하면서 자꾸 코스닥 지수를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고는 전기차는 쏙 빼버리고 그죠? IT도 장비 부품주들은 얘기를 하면서도 얘들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코스닥은 안 된다고는 IT 장비 소재를 좋다고 하면 굉장한 모순이죠. 굉장한 모순이죠. 그래서 코스닥은 지수를 논하기보다는 확실한 주도 섹터는 코스닥에 다 있고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코스피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 원래 사상 최대 실적을 깨는 종목들 자 200개 종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전부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종목이 실적 좀 묻혀서 그렇죠. 코스피에 묻혀서 그렇습니다만 원래 최대 실적 기록할 종목도 아마 2분기가 나오면 좀 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지금 200개라고 그랬는데 코스닥에서만 2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원래 최대 실적 나올 종목들이.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자 개나게 코스닥 안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실적도 기대치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지금 코스닥 쪽에 실적이 잘 나오고 이 진짜 주식 라벨 붙은 종목이 전부 실적이 다 잘 나올 종목이잖아요. 오니가이패스타 테스나도 그렇습니다. 테스나가 지난 2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2년 동안 적자가 났었던 테스나가 원래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원래 전체적으로 180억입니다. 전망치가. 만약에 2분기가 뭐 7, 80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예상치만큼 나올 수 있겠죠. 예. 전부 다 보면 4차 산업의 핵심, 자, 칩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재료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은 테스나는 재료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얘는 진짜 주식 관점에서 예. 실적에 대한 실적과 수급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겠고요. 오늘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장도 오늘 코스닥은 음봉입니다만 60일선에 지지가 됐고 이제 내일은 21선을 자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종가 매매 내일 21선 뚫으면 내일 한 번 더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로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자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이나 자 자리나 또 실적이나 가장 이상적인 어떤 종목이 오늘 HB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또 반도체 웨이퍼나 요거를 검사하는 이 검사 장비입니다. HB가. 네. 자, 오늘 먼저 실적을 한번 보죠. 엄청납니다. HB의 성장 속도를 보면 자, 20억. 자, 성장을 보면 그다음에 얼마야? 100억. 작년에 380억입니다. 자, 여기에 작년에 380억도 서프라이즈하고 270%나 성장을 했죠. 그렇죠? 자, 그 전에 26억에서 100억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렇죠? 거기에 380억으로 여기서도 2배 이상이죠. 몇 배예요? 2배, 3배. 여기도 3배.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원래 1분기인데 1분기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140억인데 작년에 1분기가 별로 안 나왔다는 뜻이죠. 1200%. 그러면 12배가 나온 거죠. 12배가. 1분기만. 그러니 2분기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2분기. 자, 지금 전망치가 숫자적으로 수치가 나온 게 없어요. HB는. 원래 전체적으로 자, 매덕이 나올 거라고 전망치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2분기가 이제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신고가 자리 해봐야 자, 만약에 기준을 이렇게 잡죠. 지금 1분기 140억이었으니까 1분기 곱하기 만약에 4분기를 하게 되면 얼마예요? 446, 560억입니다. 1분기만큼만 나오면.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반도체나 OLED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만 그냥 1분기만큼만 보수적으로 봐서 560억이에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배수만 주면 자, 5,600억, 시가총액 4,200억이죠. 성장 속도를 놓고 보면 몇 년 전에 20억밖에 안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죠? 20억. 근데 이게 500억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 4,000억은 비싼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건 1분기만큼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380억이 나왔었는데 1분기가 영업이익 증가폭이 몇 프로냐면
얼마요? 그 장이 좋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진짜 주식 여기서 여러분과 강조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았다는 것이었고, 오늘은 아예 반도체 쪽으로, 자,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역시 IT 대장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랬고, 오늘 삼성전기는 약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삼성전기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배터리 쪽으로도 그렇습니다. 삼성 SDI와 자, LG약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아침에 자, 상위 1%에도 오늘 대형주 중에서 수급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오늘 전기차 배터리 쪽에 자, 메이저인 LG약과 삼성 SDI였죠. 그래서 일찌감치 상위 1%다 올려놓고, 대형주를 제가 이걸 분석해서 매매하라는 건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 수급 보고 매매하시라고 아이 두 종목을 미리 상위 1% 진짜 주식에 먼저 뽑아놨었죠. 다행히 오늘 종가가 최고가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갔든 뭐 어느 자리에 들어갔든 수익이 났으리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는 네, 오늘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라갔죠. 하이닉스도 오늘 2%대 3%대 예, 하이닉스가 오늘 2.5% 약간 밀렸네요. 종가 여기한 지수 자체가 지금 약간 밀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또 삼성 SDI, LG학 이런 대장주들이 올라가고, 그 중에 이제 IT,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들이 오늘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이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 쪽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장비와 소재 쪽으로 해서 반도체나 오늘은 디스플레이 쪽으로만 자, 오늘은 매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밑에 현대상과 자, 현대상 연일 신고가를 깨고 있어서 자, 보험주도 여러분에게 최근에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보험주를 자, 해야 된다는 관점,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올려드렸던 것이었고, 도이치모터스는 어제는 급소라고 했습니다. 그쵸? 어제는 외국기관들 쌍끌이 7만 주가 들어와서 어제는 도이치모터스가 매매가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는 매매하자 말씀을 드려서 어제는 매매를 하셨을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자, 갭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 메이저들 외국인들이 참매수가 3천 주부터 시작을 해서 5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점핑 양봉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매수 자리가 아니라 보유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수는 오늘 반도체만 하자라는 거고, 도이치모터스도 이거 2분기 지금 실적이 자, 이것도 정말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예, 종목이 됩니다. 왜 그러냐? 원래 예측치가 얼마냐면 170억입니다. 원래 예측치가 170억. 그러면 지난 연도에 적자였었고 원래 1분기가 8억이고 원래 예상치가 170억이니까 1분기가 8억밖에 안 나오는데 예상치가 170억입니다. 근데 2분기가 세전 이익을 36억. 자, 2분기는 얼마를 보고 있냐면 2분기가 얼마까지 봤냐면 안 나오나? 2분기가 36억, 3분기가 100억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2분기와 3분기가 여기서 자, 대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도이치모터스는 아마 실적 나올 때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 실적 잘 나왔는데 많이 주가 안 오르면 3분기는 거의 10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2분기보다 오히려 3분기가 더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가 좋은 자리였었고 오늘도 뭐 종가 매매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더 좋은 자리나 갭상승은 정말 좋은 자리죠. 근데 장중에 갭상승이 밀려서 음봉을 나올까봐 종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자, 어제가 사고 오늘은 이 극대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는 보유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CD 주문과 쌍끌이 주문이 제일 좋았던 거는 펜오션이었죠. 자,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거의 7월달 들어서 좀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펜오션은. 자, 물량을 보면 저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자, 수급을 실제로 보시면 6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2주 동안 물량이 외국기관은 거의 뭐 집중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CD와 쌍끌이 주문 모두 다 아주 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아침 첫 매수부터 각각 20만 주와 10만 주가 들어오면서 자, 오늘 그 100만 주, 25만 주가 들어왔으니 최근 며칠 동안 쌍끌이 수급 들어올 때마다 안 떨어졌으니까 12배가 나왔습니다. 12배가 1분기 기준하면
만약에 1분기 성장 속도로 봐서 저 정도로 성장한다면 12배가 아니더라도 1분기 성장 속도 봐서 원래 전체적으로 2배만 성장한다고 치죠.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섞어서 2배가 성장하면 작년에 비해서 760억입니다. 그쵸? 그러니 1분기 12배 성장을 했는데 도대체 2분기는 얼마가 될까?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HB가 2분기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대를 더 증폭시켜 주는 게 누구냐면 메이저들이죠.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자,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85,000 주고 기관들의 수급이 46,000주인데 기관들이 오늘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자 11시부터 해서 물량 계속 늘렸고 장 끝날 때쯤 돼서 외국인 수급도 더 늘어서 10만 주 정도까지 물량을 좀 더 늘렸었고요. 기관들은 지금 46,000주. 그러면 15만 주 정도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자 들어온 겁니다. 그럼 기관들은 며칠째예요? 오늘까지 5일째입니다. 기관들이 원래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5일째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죠. 이런 것은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양봉을 못 내서 이 정도지만 만약에 내일 코스닥 지수가 살아나면 자 보면 코스닥 지수를 한번 봐보시면 코스닥은 자리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물론 양봉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양봉은 못 나왔지만 오늘은 매우 의미가 있죠. 3일 동안 깊은 음봉을 맞았었고 변동성이 커졌죠. 오늘은 변동성이 축소가 된 음봉입니다. 거의 뭐 양봉의 양봉 수준으로 봐줘야 되겠죠. 오늘 양봉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양봉이 나오기 어려웠던 부분은 0.5%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자 매물이 개인들 매물이 나왔고 결국 밀리고 말았습니다만 만약에 어제 미국 증시가 안 오르고 오늘 보합으로 출발을 했으면 양봉이 나왔을 겁니다. 더 좋은 패턴이 나오죠. 자 미국 증시가 다우가 나스닥이 그렇죠. 나스닥이 자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 20선 깨고 60선 지지를 했다가 여기서부터 4일째 양봉이 나면서 20선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스닥을 못 쫓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후행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 미국 나스닥을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미국 나스닥입니다. 그죠? 자 21선 깨져버렸고 60선 지지를 하고 있다가 와 모두가 팽 종목 끝났으니까 미국장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안 그랬나 그죠? 미국이 드디어 기술주의 버블이 꺼지고 이제는 자 미국은 단기 긴 장기 조정에 들어간다. 팡주의 몰락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 기술주가 끝난 것처럼 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끝나 보여요. 그쵸? 끝나 보이죠? 자 지금까지 이런 패턴이 있었나 그죠? 자 끝나 보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일이 없었어요? 계속 그때그때마다 괴로운 자리는 있었고 이거 갖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러나 확실히 좀 보기에도 그죠? 고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극적으로 4일 연속 양봉이 나옵니다. 어제는 점핑 양봉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21선 다시 살려내 버렸어요. 그쵸? 자 정말 멋지게 자 기사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자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랑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얘들이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못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코스닥장이 8일 연속 양봉도 냈는데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는 그쵸? 외국인 수급 들어올 때는 그러다가 기관들이 매도가 강화되고 외국인이 좀 주춤거리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자 미국 나스닥과 다른 게 뭐 있나요? 지금 나스닥과 비교하자면 나스닥은 4개의 양봉이 나와서 20선 회복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랑 차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정별이 완성이 됐고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났죠. 그리고 나서 21선을 멋지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간 조정이 있었고 60선까지 온 거죠. 저게 코스닥이 욕먹어야 될 장인가요 이게? 그쵸? 욕먹어야 될 장. 그냥 올라가면 가만히 있고 떨어지면 자꾸 욕을 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 욕먹을 장은 아닙니다. 코스닥이요. 욕먹을 장도 아니고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지금 연일 신고가 깨는 거는 뭡니까? 바로 자 후성이가 우리 하고 있던 후성, 사막 콘덴서 얘들은 코스피라도 코스닥이 영향을 받는 종목이고 또 실제 또 코스닥도 그렇고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바로 자 코스닥이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 이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